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빅 머니 에너지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서엔트 지음, 배지어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의 기운이 가득한 책입니다. 성공의 기운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로 빅 머니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서 성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허풍을 떨거나 자기 자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성공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언제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운을 내뿜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들은 당당하되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노력과 인내심과 경험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툭툭 털고 일어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합니다. 또 언제나 경험을 통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며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성공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알아차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키워라. 2009년 어느 화요일 아침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여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준셴이고 중국에서 큰 정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뉴욕에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였다. 그때까지 나는 외국인에게 집을 중개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네, 아주 좋은 계획이시네요 라고 운을 뗀 뒤 어떤 집을 원하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200만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모자라면 더 쓸 수도 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경기 불황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넘쳐나는 마당에 200만 달러짜리 거래라니. 그해 상반기 동안 100만 달러 미만의 작은 거래들은 몇 건 있었지만 이렇게 큰 거래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순진한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요, 이사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제 딸을 위해 투자를 해두고 싶어서요.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임신 중이고 곧 태어나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 집을 산다고? 라이언 씨, 제가 이번 달 말쯤 뉴욕에 며칠 다녀올 예정인데 그때 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큰 거래는 처음이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얼떨결에 예, 물론입니다. 완벽한 매물을 찾아드려야죠.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현실의 나는 맨해튼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햇병아리 중 개인에 불과했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도시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중개 수수료를 받아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짙은 먹구름이 따라다니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었다. 내가 바라는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간절히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공은 딴 세상 이야기였다. 자신감 넘치고 가방끈이 긴, 인맥이 넓거나 금수저이거나 외모를 타고났거나 배짱이 좋은 사람들만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들 돈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만 빼고 말이다.
같은 사무실의 다른 중개인들은 돈 많은 고객을 잘도 맞는데 나는 은행 잔고가 바닥날까봐 벌벌 떠는 나처럼 짠내 나는 고객들만 상대했다.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정확히는 삶 자체가 돈 걱정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샌드위치를 먹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물론이고 비누 한 장, 양말 한 켤레, 칫솔 한 개를 사면서도 이 돈을 쓰면 월세 낼 돈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고 수중에 돈이 충분했던 적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원룸이나 후미진 동네에 있는 방 하나짜리 집만 중개한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게 뻔했다. 잠에서 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생활에 아주 넌덜머리가 났다. 불안은 내 몸의 일부라도 되는 듯 나에게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나조차도 나 같은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내가 봐도 나는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정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빈티 나는 후줄근한 행색에 하는 행동도 좀스러웠다. 그때까지 나는 쭉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지 않는 이상 영원히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 게 분명했다. 대체 준샘 부인은 왜 나같이 절망의 기운을 내뿜는 사람에게 고급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했을까? 그날 나는 옷장을 열고 고객을 만날 때마다 닳도록 입던 셔츠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이름이 라이언이고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 말고 준샘 부인이 나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그다지 호감형 외모가 아니라는 것도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녀는 모른다. 아마 내가 인터넷에 올린 매물 정보 페이지에서 내 연락처를 찾았을 것이고 나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을 것이다. 통화를 하는 동안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는 내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내가 바라던 내 모습이 될 기회를 찾은 것 같았다. 과거의 나를 지우고 새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였다. 화장실도 없는 원룸에 누워 상상하곤 했던 멋진 내 모습으로 준샘 부인을 만나기로 했다. 내가 상상한 멋진 모습은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고 큰 거래를 쉽게 성사시키는 사람이었다. 어수룩한 초짜가 아니라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그녀를 맞이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보여줄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뜯어보고 평가해야 했다. 아직 학생 티를 못 벗은 이 모습대로 그녀를 만났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쓴 적 없는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백화점으로 가서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정장 한 벌을 샀다. 고급 아파트를 보여주러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사무실의 성공한 중개인들은 고객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매물을 보러 다녔다. 요즘 같으면 콜만 하면 달려오는 우버를 이용하겠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뉴욕시 고급 승용차 대여를 검색하는 게 최선이었다. 맨 처음 검색된 업체에서 연식은 좀 돼 보이지만 운전기사까지 함께 빌릴 수 있는 검은색 SUV를 예약했다. 비용은 모두 신용카드로 해결했다. 새 정장에 기사 딸린 승용차까지 준비한 다음에는 뉴욕시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준샘 부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반쯤 미쳐서 뉴욕시 구석구석을 공부했다. 공부할 내용이 어찌나 많은지 고시생이라도 된 것만 같았다. 도로 이름은 물론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고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낱낱이 입력했다. 그동안 거래해왔던 매물들은 집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머레힐 지역이나 빌리지 지역,
맨해튼 바깥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 부촌에는 거의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동네든 빠삭하게 아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은데 막상 아는 건 많지 않았다.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 고객들은 계약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몰라서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건축가가 누구인지, 공사를 맡은 회사는 어디이고 건물에 어떤 유명인이 살았었는지까지 그녀에게 소개할 건물에 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외웠다. 어떤 질문을 받든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몇 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 맨해튼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건물이 세워진 대지도 꼼꼼하게 조사했고 그곳에서 살았던 연예인이나 건물에서 촬영한 영화 장면도 알아두었다. 준시엔 부인과 딸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메모했다. 예약해둔 SUV가 한인타운 근처 우리 집으로 나를 데리러 왔고 그 차를 타고 준시엔 부인이 머무르는 호텔로 이동했다. 백만장자 고객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평온함과 자신감이 나를 감쌌다. 지난밤에 느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드디어 나도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살 여유가 있는 밝은 기운이 넘치는 고객을 만나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조차 들지 않았다. 호텔 앞에 차가 멈췄다. 길가에는 헐렁하고 소박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만삭의 중국인이 서 있었다. 나는 영화 귀여운 여인의 리차드 기어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창문을 내린 다음 중 부인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라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내 말에 답하는 대신 힘없이 한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려 그녀가 차에 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었고 그녀는 앉자마자 문 쪽으로 몸을 기대고 골아 떨어졌다. 조금 당황했지만 중국에서 뉴욕까지 걸리는 비행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칠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됐다.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가면 그녀는 차에 타서 바로 잠에 빠졌다. 건물에 도착해 그녀를 깨우면 그녀는 차에서 내려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둘러봤다. 그녀가 혹시 몽유병 환자는 아닌지,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몽유병 환자는 깨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매물을 둘러보는 내내 난감하기만 했다. 차로 돌아오면 그녀는 별로네요. 라고 한마디 뱉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뉴욕에 머무르는 마지막 날 오후는 유난히 덥고 끈적거렸다. 곧 태어날 그녀의 아기에게 꼭 맞는 집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고 그간 열심히 긁어댄 신용카드 대금을 어떻게 갚을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출출하다는 그녀의 말에 길가 노점에서 물 한 병과 핫도그 한 개를 사주었고 유명 건설사 엑스텔이 리버사이드 애비뉴 80번지에 새로 지은 러시모어 아파트로 향했다. 건물은 아주 환상적이었다. 퀸스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줄곧 거래했던 엘리베이터도 에어컨도 없는 건물의 방 2개짜리 집을 보여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그런 좋은 기분만 가득할 것 같은 예감마저 들었다. 자동차가 건물 앞에 서자 준시엔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반쯤 먹다만 핫도그가 아직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얼굴에서 피곤함이 가시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쏙 들어요. 됐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우리는 주방, 욕실을 차례로 둘러봤고 장차 아이가 차지할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제가 찾던 집이네요. 계약할게요. 집을 다 보고 난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어김없이 골아떨어졌고 나는 덜컹거리는 차에 앉아 입이 귀에 걸린 채 생각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250만 달러짜리 집을 팔다니 내가 부자가 되다니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집값 조율을 마친 나는 며칠 뒤 새벽 3시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된 준셴 부인이 사다 달라고 부탁한 치즈버거의 기름지고 고소한 냄새가 호텔 로비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덮어버릴 듯했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마치 10년쯤이란 베테랑처럼 제시된 가격보다 30만 달러나 낮은 금액에 계약을 따냈고 준셴 부인의 아기는 220만 달러에 리버사이드 애비뉴 80번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그녀는 내가 사간 감자튀김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경기 불황 속에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나는 내가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렸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됐다. 내 삶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인맥이 많지 않은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딱히 변한 것이 없는데도 상황은 예전과 매우 달라졌다. 몇 달 뒤 준셴 부인과 계약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보러 오셨다. 두 분이 머무르시던 호텔 밖에서 아버지를 만나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내 주거래 은행은 어디에서나 ATM을 찾을 수 있어 자주 수표 입금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편리한 곳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던 나로서는 ATM이 눈에 띌 때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울적해질 뿐이었다. 그런데 나도 이제 거액의 수표를 가지고 ATM을 찾게 된 것이다. 몇백 달러에 불과했던 계좌 잔고가 2만 5천 달러로 불어나던 순간을 음미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내 곁에 잠자코 서 계셨다. 그 순간이 꿈만 같았다. 계좌에 그만한 돈을 가져본 건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도 분명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나만큼 크게 감동하지는 않으셨다. 나는 그 계약이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했다. 더 없는 경사이니 매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집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새 신발을 사거나 장을 볼 때 쩔쩔매지 않아도 됐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 같으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당연한 걸 묻는다고 생각했다. 아들아, 좋은 일이기는 하다만 이 계약을 따내면서 얻은 것들에 더 집중하거라. 주위를 둘러보렴. 세상엔 준셴 부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니? 뉴욕시에만 1,000만 명은 있을 거다. 너가 그 사람들과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야. 물론 2만 5천 달러는 큰 돈이고 나처럼 늘 돈에 허덕이던 사람에게는 더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는다면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면 방금 입금한 수표가 훨씬 높은 곳으로 오르는 첫 계단에 불과하다면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집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삶도 충분히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돈만 목표로 한다면 살기 위해 여전히 아등바등해야 했다. 나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성공하고 싶었다. 집세를 낼 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ATM 앞에 서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상상해 봤다.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갈 텐가 아니면 포기할 텐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걱정 많은 조짜가 어쩌다 운 좋게 큰 건을 성사시킨 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이후로도 나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 덕분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준쌤 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나는 겉으로는 전과 같은 사람이었고 작정하고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다. 새 정장과 운전기사 덕분에 자신감을 조금 얻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바뀐 나의 에너지였다. 에너지야말로 그토록 동경하던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하는 한 가지였다. 전처럼 절망의 기운을 풍기는 대신 박식하고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전부지만 그게 바로 성공을 향한 걸음을 떼기 전에 알아둬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 은행 계좌 잔고나 형편에 맞는 브랜드는 당장 바꿀 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눈에 띄도록 사람들에게 심어줄 인상은 바꿀 수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발산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내뿜을 수도 있고 에너지가 거의 없어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전의 나는 기운 없고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어딜 가나 내 처지와 똑같이 안쓰러운 사람들만 만나곤 했다. 지하철을 타면 언제나 사연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연인과 이별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샐러드 가게에 줄을 서 있으면 뒤에 선 사람이 못된 상사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해 어떻게 해고됐는지 하소연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절망이 전염되듯 나쁜 에너지는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세상을 향해 부정적인 기운만 내뿜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 정신적으로 착취당하고 만다. 늘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잡무와 부정적인 고객들만 맡게 됐다. 그러다가 준셴 부인과 거래를 하면서 내 에너지를 바꾸면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고 얼마나 높이 있든 닿지 못할 곳은 없다.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면 패배자의 마음가짐과 영원히 작별하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내 삶을 바꿨다. 뉴욕시에서 초짜 부동산 중개인으로 고생할 때의 나는 실패한 삶의 표본이었다.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하는 순간에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줘야 할 때는 우물쭈물했으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키가 너무 커 보일까봐 항상 구부정하게 다녔다. 값싼 매물만 거래하던 나 자신을 과거에 묻어두고 새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보스턴 외곽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두둑한 은행 잔고와 멋진 정장으로 가득한 옷장, 좋은 차와 세련된 집을 가지는 꿈을 꿨다. 하지만 정작 어른이 돼서는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했다. 준셴 부인을 만난 후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성공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살던 대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빈 캠퍼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다.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내면의 힘과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한 삶 때문에 잊고 있던 의지를 되찾고 싶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데 신물이 났다. 준셴 부인 덕에 첫 획을 그은 후 내 캠퍼스는 이미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다. 나는 인생이라는 캠퍼스를 명화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다.
손가락 한 번 튕겨서 내 머릿속을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과정은 만만하지 않았다. 할 일이 많았고 나라는 사람을 다시 평가해야 했으며 꾸준히 노력해야 했다. 그렇지만 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성과를 이뤄낼수록 내가 원했던 나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졌다.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지만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핀잔 때문에 꿈을 접고 만다. 에너지를 바꾸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꿈을 키우며 마음을 열어보자. 불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신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아마추어에서 빨리 프로가 되려면 더 큰 버전의 자신을 보고 싶다면 아마추어적 습성을 일상에서 없애야 합니다. 아마추어적 습성인 남을 비난하기를 버려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만 없었다면, 하지만 만약, 언젠가는 등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남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남 탓은 접어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행동 양식인 빅머니 에너지 첫 번째 코드는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자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불안함을 감춰야 할 때는 가장 자신 있는 특징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적어도 10초 동안 머릿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행복한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뿜어낼 수 있고 그러면 대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번째 코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코드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이 아픈 대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코드는 도움 안 되는 소음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젖지 않으면 비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코드는 남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코드는 옷을 오늘의 기분에 따라 입지 말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 입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코드는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고 싶으면 돈에 집중하지 말고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 번째 코드는 고객이 어이없는 요구를 할 때는 돈이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번째 코드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로 성공하고 싶다면 완벽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12번째 코드는 성과를 얻으려면 고객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13번째 코드는 결정했다면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14번째 코드는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코드는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마추어들은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16번째 코드는 모든 목표는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매일 상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가의 성공 스토리를 읽다 보면 성공의 기운, 성공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빅머니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